안녕하세요. 22년 3월 11일 탑10입니다. 10위는 김건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11일 해외에는 대통령 배우자가 직업을 유지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갖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저는 당선인이 국정에만 전념하도록 내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 9일 윤 당선인 당선을 전제로 진행해 이날 보도된 중앙일보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김건희 씨는 윤 당선인에 대해 늘 바빠도 제게는 언제나 다정한 사람이라며 결혼할 때 평생 밥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지키고 있다. 국민과 한 약속은 더 잘 지킬 것으로 믿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9위는 장기용입니다. 현재 복무 중인 배우 장기용이 근황과 함께 배우 송혜교의 면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MC 김태균이 지난 1월 종영한 SBS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에서 호흡을 맞춘 송혜교가 면회를 왔냐고 묻자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팀과 함께 저를 보러 와주셨다. 굉장한 힘이 되었다 라고 답해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8위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후보는 10일 오후 9시 30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눈물바다 속에 선대위 해단식을 했다며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라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도 이재명이 부족해서 패한 것이지 우리 선대위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은 지지 않았다 라면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또 성과를 냈지만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 있다면서 선대위 그리고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이재명의 부족함을 탓하시되 이분들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길 바란다. 제 진심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7위는 김총리 열흘 내 정점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이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정점을 맞으며 하루 확진자가 37만 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러 연구팀의 예측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데 방역에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비해 효율적 병상 운영을 위해 다음 주부터는 경증 확진자는 음압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6위는 첼시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가 3연 초과에 놓였습니다. 구단주 아브라모비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영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스폰서들이 줄줄이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브라모비치는 전날 영국 정부가 자산 동결 조처를 내린 러시아 부호 7명 가운데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첼시 유니폼 스폰서인 스리는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의 제재를 고려하여 첼시 유니폼과 경기장 주변 등에서 우리 브랜드 로고를 즉각 제거해달라고 구단에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디언은 이어 첼시 유니폼 소매에 브랜드 로고를 단 현대자동차도 첼시와의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위는 GOS 사장 사과입니다. 삼성전자가 게임 등 특정 앱을 실행할 경우 강제로 성능이 저하되는 GOS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 노태문 MX 사업부장은 임직원에게 소통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업데이트와 함께 이용자 공식 커뮤니티 삼성 멤버스에 고객의 마음을 처음부터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위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선 예산 편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유세 과정 중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기존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 재정 투입 시기를 취임 즉시로 못 박은 터라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논의는 오는 5월 9일 취임 이후 급 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3위는 신규 28만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동안 229명이 발생해 역대 최다 발생치를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에 들어서며 확진자가 폭증하자 이 여파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시차를 두고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하던 확진자 수는 20만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 사망자는 229명으로 전날보다 23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최고치는 지난 5일 발생한 216명인데요. 이로써 누적 사망자는 9,875명에 달했고 치사율은 0.17%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16명으로 전날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반면 입원 환자는 38명 줄어든 1,982명입니다. 2위는 장제원입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데 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인 대변인으로 임명됐습니다. 차기 정부 구성의 첫 시작점을 보여주는 장 의원과 김 의원 발탁은 윤 후보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정치권에서는 장 비서실장 임명을 두고 실력을 고려한 인사라는 설명을 내놨는데요. 윤 당선인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는 장 비서실장의 능력에 대해 윤 당선인의 신뢰가 있는 것 같다며 당선인은 능력으로 평가하지 측근이라고 해서 쓰는 스타일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1위는 윤석열입니다. 의료기기 업체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한 간부가 대선 본투표일인 지난 9일 새벽과 아침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00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중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오스템 임플란트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온라인 게시판인 블라인드에는 이 간부가 9일 새벽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단체 대화방에 올린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윤석열을 찍냐? 참 개념 없다" 라는 메시지의 캡처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이 간부는 "보여주마, 회사 잘려도 좋으니 오늘 윤석열이 되면 이 본부장이 윤석열보다 더 폭군의 정치가 뭔지 보여줄게. 특히 모 지점은 각오해" 라는 메시지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또 정시 퇴근을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영업활동 일지 메일 작성, 1분기 하위 2지점, 내일부터는 내가 오늘 윤석열이 되면 시행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오스템 임플란트는 해당 간부를 대기 발령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간부는 현재 대기 발령 상태라며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순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